11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1, 코스닥은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74, 헬스케어는 4.49. 헬스케어가 둘째가 상승폭이 좀 있었죠? 제약은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성장폭, 업종군이 숫자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 산업 섹터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비롯해 볼까요? 에코프로 BM, 2차전지 성장 섹터에 분명합니다. 다만 얘는 한번 먹었어요. 제대로 한번 쳤죠? 그러고 나서 대폭락이 나오고 강력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나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2차전지로는 수급이 가기 상당히 어렵다.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성장이 증명이 되면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동안 어디에 자금이 갈 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 자, 그쵸? 코스피와 거의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이유는 한국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30에서 40, 20에서 30, 40.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순위,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제 파급력이 무척 크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얘도 시장과 함께 움직이게 되겠지요. 그쵸? 자, 그리고 한번 현대차를 봐볼까요? 현대차. 저는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얘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이미 얘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중 매출액이 몇백 조예요. 몇백 조. 그거를 인지하신다면 숫자에 대한 성장폭이 나오기가 그다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얘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나 저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업종 자체가 얘는 업황이죠. 업황이 아닌 시장 섹터에서 시장이 커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성장 산업이 뭐냐? 숫자에 대한 성장폭이 나오는 게 뭐냐?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카카오 보겠습니다. 상당히 악재가 많았죠? 그쵸? 카카오는 상당히 지금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도 시간차를 두고 숫자가 증명이 되면 수급이 올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2024년도, 5년도, 2023년도 3분기, 4분기, 4분기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기에 바로 셀트리온의 숫자가 찍혀 나갑니다. 2025년까지. 전반적으로 세 번째 상승 구간에 이미 들어왔다.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도 헬스케어 기준 3조 5천억 원이다. 그러면 얘는 셀트리온의 차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거의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서 상승 나왔지만 물량 소화 과정을 빠르게 거쳐나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소화하고 나갈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자, 램시마 SC, 미국명 진펜트라가 내년도 2월 달에 출시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월, 진펜트라 미국 출시, 직판 시너지 날개 달까. 내년 2월 29일 미국에 출시한다. FDA 허가 넉 달 만에 선호의약품 등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얘는 경제의약품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휴미라와 엠브럴, 여기 2차 치료제, 항체를 오랫동안 투여받게 되면 항체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휴미라와 엠브럴 교차 처방만 가능했으나 그 시장에 진펜트라가 침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레미케이드는 독점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여기 땅덩어리에다가 바로 진펜트라가 꼽히게 되겠죠. 본격적인 국보급 신약의 위용을 갖추게 될 겁니다. 직판으로서 시너지를 달게 됩니다. 부가가치가 무척 크게 되겠죠. 통합 셀트리온의 핵심 캐시카우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달러와 유로와 엔화와 파운드와 미친듯이 외화를 벌어다 둘 그런 제품이죠. 국보급 상을 줘야 될 그런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셀트리온 충남 예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립하였다.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사공장일지 지켜봐야 될 듯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 캐파와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 단위에서 이제 10조대로 갈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업군이 시가총액의 대기업군에 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10년 기준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다.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에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 순이익 대비, 주가 순자산 대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제 그 시동이 발동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요 고점을 요번에는 뚫는 겁니다. 기업군, 업종군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국내 산업군 업종 내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단 중에서 성장 섹터는 뭐다? 다시 한번. 건강에 오래 사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두 번째 2차 전지. 얘는 바로 뭐다? 전기차의 혁명, 공유자동차, 자율주행차로 가는 겁니다. 즉 로봇의 혁명이죠. 얘는 소프트웨어로 다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누가 담당하죠?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담당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담당하고 있죠. 이 부분을 사실 빅테크는 여기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가라고 하죠. 메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애플. 얘네가 테슬라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명칭되고 있죠.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제약바이오,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제약바이오가 수급, 돈의 힘을, 돈발을 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돈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머지않았고 이미 기차는 출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는 217만 8천 주입니다. 20만 주 정도만 줄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0만 주 가까이 줄게 되죠. 역사상 최저 잔고를 갱신하지 않을까. 그 근접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와 함께 대차 잔고도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유가의 폭락이 이어졌고요.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세 번째 폭등 구간이 동결 구간 동안에 나와야 된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경제 폭락을 반영해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이 폭락할 확률이 무척 높다. 동결 구간 동안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 부분은 차트에 아마 보일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빠그러질 시기가 다가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가겠지만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정고점 돌파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1.81 거래량은 37만 주, 오늘 0.74 강보합.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 1.24 거래량은 60만 6천 주, 오늘 4.49 상승 마감.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0.78 거래량은 15만 5천 주, 오늘 0.63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얘네가 예전 같지 않죠? 셀트리온의 호가창인데요. 외국계 증권사가 굉장히 바빠 보이네요. 뭐 신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나 약발이 다한 모습입니다. CT, 모건스탠리, UBS는 왔다 갔다. 외국계 창구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바빠 보입니다.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장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얘네들이 굿바이를 또는 배드바이, 굿바이는 좀 그렇죠. 그렇게 막 웃으면서 보내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시달려 왔습니다. 얘네가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퇴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대차장고가 700만 주대, 그리고 헬스케어의 대차장고가 530만 주대, 조금 있으면 500만 주가 깨질 듯한 보입니다. 자, 연기금이 어제 좀 들어왔었죠. 삼형제의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개인 창구가 오늘도 매도가 나왔을까요? 매도가 무려 13만 주가 나왔습니다. 외국계의 흐름은 먼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개인 6만 주 매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개인계 물량도 있지만 차명의 물량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7,200주 순매수, 기간은 39,000주 순매도. 연계금은 14,000주 다시 순매도입니다. 그러나 얘도 약발이 끝났어요. 83만 9천주 한 달 기준 거의 100만 주에 육박했었죠. 한 달 기준 매도량이. 그리고 개인은 계속해서 한 달 이상을 계속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이제 한 달 기준 100만 주가 들어왔죠.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선. 개인은 하루 빼놓고 온통 매도이다. 오늘 기간은 11만 7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중 금융투자가 6만 6천주, 연계금이 2만 8천주, 사모펀드가 1만 8천주 매도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게 좀 보여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미 출발했다. 제약은 개인 창구를 통해서 4만 2천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만 6천주, 5,9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을 만나야 될 시간,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할 거예요. 다만 그다지 멀지 않아 보입니다.